그 직후에 20일 39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지기실에 나와 상황을 확인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직견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대직견실에 어느 정도 국무위원들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본인이 굉장히 혼자서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들어와가지고 국무위원들 의견 듣는 전차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고 일방적 발언하고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이 국무위원들 추가 소집 상황에 대해서는 실황조사서 증거기록 2105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람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강의구와 김정환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하였다. 조경은 20일 14분 김정환부터 연락 수신, 송미령은 20일 30분 강의구로부터 연락 수신, 최상목은 20일 37분 강의구로부터 연락 수신, 오영주는 21시 41분 김정환으로부터 연락 수신. 지금 피고인이 송미령 전 농림부 장관에게 지금 현재도 농림부 장관이시죠. 이 송미령 장관에게 연락한 시각이 27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 송미령 장관은 그 7분 전에 20시 30분에 강의구가 벌써 소환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송미령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여러 국민들 중에 피고인이 그 직전에 한 달도 채 안 된 모양입니다. 김장배추 소화 행사를 송미령 장관과 한번 같이 가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빨리 안 오나 와서 좀 대통령을 좀 말려야 되는데 해서 송미령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데 개입했다 또는 어떤 국무위의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이 송미령 장관을 송미령 장관이 전화했다는 것을 가지고 검찰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송미령 장관이 그런 경험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지 송미령 장관이 왜 전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가로 소집하는 이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강용구 부속실장과 김정한 수행실장에게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 두 사람이 전화를 해서 소환합니다. 피고인이 그 관여한 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47분에 피고인이 대지기실에서 문구를 읽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온 문구를 처음으로 이제 읽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분이 피고인인데 지금 문구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 김여정 장관이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합니다. 네, 같은 장면이 계속되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네, 요 무렵에 피고인이 대지기실에서 그 문구 이른바 A를 읽어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황조사에 보게 되면 피고인이 문구 A를 넘기면서 읽는다 이렇게 합니다. 총 5매로 확인된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고인이 읽었다는 문구 A는 총 5매인 점에 비춰보면 비상계엄 담화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경의 원심 법정 지출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 1호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실황조사 기재 자체로도 문구 A가 5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조태일이 들고 있는 문구 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태일이 집무실에서 대통령도 직접 받은 외교부 지시 문구입니다. 문구 A는 비상계엄 담화문을 보이지만 문구 B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닌가 추측될 뿐입니다. 다음, 이 조태일 장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태일 장관을 보게 되면 이 용지는 한 장이었고 제 공간이 무엇을 하라는 식의 문장으로 되는 간략한 지시 문구는 있었다. 근데 이 지시 문구는 나중에 조태일 장관이 이 대직을 떠나면서 그냥 자기 자리에 두고 가고 이것을 피고인이 부지불식간에 그 남아있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피고인이 가져갑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태일 이 문구 자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51분에 이제 10시가 다 다가옵니다. 그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보면 양보 상의를 거쳤습니다. 아마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여러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설득하고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언할 뿐이지 지금 이 장관들이 반대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을 불러서 지금 집무실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밤화 발표 시각을 20시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시각이 다가오자 초조한 표정으로 대집에 들어와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20시 59분 다시 나옵니다. 20시 59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장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때 최상무 장관이 비로소 대식에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이 최상무 장관은 그 앞에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처음 이제 최상무 장관이 20시 59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계속 시기를 쳐다보면서 계속 초조한 표정을 지으면서 혼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 옆에서 가자고 지금 이렇게 재촉하는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지금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의사정수도 차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김영현, 김정환 연결 출입을 통해 집무실에 대식에서 나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의견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은 당초 22시에 비상계엄 발표하기로 김영과 계획했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러 가려 했지만은 22시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할 국민들이 모이지 않아서 확인하고 시계를 쳐다보고 대적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초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집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22시부터 22시 04분까지 다시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손짓해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들어가가지고 들어오라니까 지금 피고인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4분 동안 집무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상욱 장관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인지 좀 영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정의심 녹취습니다. 1심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정의는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정의에게 줄곧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제시했는데 기억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반대 취지를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얘기하시고 며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시를 기준으로 하려다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자기 부처에 아까 말씀하신 소관 업무 관련 효과를 들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다들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진술에 뭐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밤 10시부터 10시 4분 다시 들어가가지고도 계속해서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만류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10시에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가는 사이에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피고인 앞에 있던 그 문건을 읽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김영호 장관이 피고인 앞에 있던 피고인이 지금 집무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문건을 와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봅니다. 이 보는 시각이 나중에 보시겠으면 총 74초입니다. 그리고 74초 동안에 보게 되면 이 문구만 보는 게 아니고 문구도 별로 넘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첫 장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김영호 장관이 다른 장관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고 문구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장관들의 발언 모습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문구를 안 보고 지금 장관들 발언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제대로 읽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담화문이 분명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김영호가 한두 자리에 있던 문건 A, B를 자기 자료에서 끌어서 읽었다. 이것이 22분 01분 59초부터
22시 02분 56초까지입니다. 이것이 57초입니다. 그리고 다시 갖다 뒀다가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는 시각이 20분 03분 58초부터 20분 04초 15초입니다. 17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건 A는 비상계엄 5장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담화문이 분명해 보이는데 문건 B는 어떤 문건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호가 앞에 읽는 시각이 총 74초인데 이 짧은 시간에 비상계엄 담화문조차도 다 읽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CCTV 영상만으로서는 이 김영호 장관이 문건 A만 읽었는지 문건 B도 읽었는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장관들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는 걸 보게 되면 무엇을 읽은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읽었다는 문건 B가 계엄사령부 포고력이라는 사실은 이 CCTV 영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20시 05분부터 06분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예정됐던 20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지금 총리와 같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총리가 지금 나오는 장면이고 지금 뭔가 본인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서 김용현 장관이 여기서 대직에서 문을 열면서 가자고 지금 재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가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서 나가는 장면인데 이 나가는 장면에서 이 지금 여기 보시면 박승진 장관입니다. 박승진 장관이 손을 흔들어서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니까 그 말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국무위원들이 일어서서 있고 최상무 장관과 조태일 장관이 일어서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제거하십시오라는 반대를 하고 두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무렵에 비상계엄 선포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승진 장관의 소집과 말 그 이후에 수정이 되면서 지금 최상목 장관과 조태일 장관이 제거해달라고 일어서서 이렇게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실황조사 기자를 보게 되면 22시 04분 58초에 윤석열, 한덕수 연결 출입을 통해서 대중에서 나와 윤석열은 선체로 국민과 대화를 나눴다. 이게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장관의 어떤 인도하에 대적에서 떠나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간 상황에서 일부 국무위원들 특히 처음에 박정희 장관 손으로 만류하는 또 말로 뭔가 말을 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됩니다는 만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최상목 장관과 조태일 장관이 일어서가지고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그때 만류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우왕좌왕하다가 집무실로 돌아간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이 지금 만류해서 돌아갑니다. 이때 지금 최상목 장관이 이 피고인한테 뭔가 조태일 장관 앞에 두고 뭔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다시 이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 옆에 가서 기속말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피고인과 대화하는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조태일 장관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하고 이 최상목 장관이 고개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피고인 옆으로 가서 기속말로 얘기를 하고 그 직후에 지금 이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장면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